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커처럼 보이는 게 1950년대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진공관 라디오. 요즘 유행하는 독보적인 디자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작동이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소리가 어떨지 70년 궁금합니다. 된 거죠? 70년. 우와, 대박! 잠시 들어볼까요? 주인공의 손길이 필요한 오래된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켜켜이 쌓인 묵은 때에 군데군데 흠집도 상당히 보이는데 이 정도면 굳이 불이 쉽지 복원하려는 않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던 가구들인데 이제 아드님께서 물려받으셔서 이렇게 쓰시려고 저한테 복원 의뢰하신 겁니다. 부모님의 추억이 깃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 이것만으로도 복원할 이유가 충분한데요. 다 벗겨내셨네. 사포질로 표면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런 다음 나무 본연의 색과 같은 빛깔의 염료를 바르는데요. 이 염료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칠하고 있는 염료는 제가 산에 가서 직접 따온 오디로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천연 염료를 만들어 쓴다는데요. 재료를 일일이 구하러 다니는 것도 주인공의 몫입니다. 정성이 대단하세요. 지금 우리가 한참 제철이라 가지고 이걸 조금 미리 준비를 해내야지 이걸 이제 또 1년 동안 이렇게 삭혀가지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제가 필요한 재료들은 그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항상 모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지인의 농장. 바닥에 떨어진 잘 익은 오디를 주워 담는데요. 이렇게 제철에 난 천연 재료를 써야만 제대로 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이러는 게 아니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유럽의 사부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쓰셨고 유럽의 사부님. 그분들을 또 가르쳐 분들도 그렇게 하셨고. 다시 돌아온 작업실. 오디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공개하기 어려운 주인공만의 비법을 더하는데요. 이대로 1년 동안 숙성하면 천연 염료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썼던 방법이니까 자연에서 나온 비슷하긴 재료를 하네요. 쓰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요거는 제가 만드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크림입니다. 가구에 바르는 보습 크림입니다. 바르게 되면 우리 사람처럼 촉촉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트게 되는 거죠. 아, 일반 크림이 아니라 요거는 제가 직접 가구요. 만드는 가구용 천연 오일이고요. 가구에 겉면뿐만 아니라 속까지 채워주는 천연 크림과 천연 오일로 작업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변형과 뒤틀림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데요. 그러겠네요. 이렇게 천연 재료를 고집하는 건 가구가 더 오랜 세월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백 번의 붓질과 건조를 반복한 끝에 그 옛날 부모님이 처음 사용했을 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상리 씨 말대로 마법 같아요. 새롭게 와. 만드는 게 아닌 옛것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 실력을 보면 천직이겠거니 싶겠지만 처음부터 이 길을 걸었던 건 아니라는데요. 잘 나가는 금융맨이었으나 언젠가부터 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답니다. 40대가 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또 불안전한 부분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외 출장이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이태리에 첫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앤틱을 접하게 됐습니다.
왜 총을 맞은 듯한 충격? 예, 한마디로 뿅 같다고 해야 될까?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저택과 오래된 가구들에 완전히 매료됐다는데요. 중세시대의 성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섬세한 아름다움. 여기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엔택에 빠지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유럽으로 엔택 공부하러 갔죠. 40대의 나이에 떠난 유학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가족들의 희생도 컸겠어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애들도 어리고 한데 아빠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모든 일을 제가 혼자 처리하고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좀 원망은 안 되시던가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걱정되는 게 더 솔직히 더 많았어요. 그래도 직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좀 믿어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거는 다른 거는 걱정은 없었어요. 예, 그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가서 힘들지 않을까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낯선 환경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막상 가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동양인 차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집안 대대로 들어오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사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아침에 5시 정도 되면 그 공방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허드렛 청소해주고 쓰레기통 비워주고. 이탈리아 장인의 눈에 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는 주인공. 야, 열정이 대단하셨군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이스로가 이제 제가 하는 게 불쌍한지 아니면 제 열의가 보였는지 대단하시다. 그때부터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자기들의 전통적인 기법들, 사실은 수업에 없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쉘락을 사용한 광택 기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궁전이나 대저택의 가구 또는 바이올린 등의 악기에 주로 사용되는 이 기술까지 배워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 마에스트로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번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장 페인팅 하는 방법, 그걸 다시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요. 수백 년 전부터 사용했던 재료를 조합하고 색을 입히는 기술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연습을 거듭한 끝에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와. 배움에 대한 갈망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또 독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도자기를 감정하고 복원하는 공부를 조금 진짜 하고. 많이 하셨군요. 유럽 3개국을 순환하는 힘든 유학 생활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게 너무 주인공. 신기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꼭을 걸으셔야죠. 예,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대박이 날 거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3, 4개월 동안 손님이 그 사이에 한 2분이 오시고 물건을 딱 하나 팔았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장이고 또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저녁에 야간 공장도 다니고 공장에서 기계 이렇게 정비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했고요. 또 집사람도 회사 취업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맞벌이를 한 거죠. 복고 열풍이 불기 전이라 오래된 물건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낮았는데요. 골동품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일기를 쓰듯 작업 일지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장인 정신이 물씬 느껴지는 고가구와 유럽의 감성을 가득 담은 소품들을 선보이자 앤티크 수집가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실력이야 두말할 것도 없으니 호평이 쏟아질 수밖에요.